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LS입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환, 이에 따른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숨겨진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얼마 전에 L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도 LS에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을 내고 있죠. 자, 4월 9일 글입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핵심 시장이란 핵심 시장은 죄다 진출합니다. 사업의 확장성이 눈에 띄는군요. 전기차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지금 LS의 사업 다각화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의 사업 다각화는 사업 다각화로 치닫는 경우가 많은데 LS의 행보는 달라 보입니다. 사업 모델 간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할 듯 합니다. LS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었고, LS가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것들 혹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적극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것도 모자라서 대만 시장에서 해상 풍력에 쓰이는 해적 케이블을 LS가 싹쓸이 해왔습니다. 그 정도로 경쟁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특히나 이제 ESS 산업도 굉장히 가파르게 좀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미국에서 현재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재활용 기업에서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지분도 이제 확보를 하는 등 굉장히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런 행보가 사실상 전부 다 좋아 보입니다. 실상으로 LS가 이제 작년에 이제 LS 니코동이라고 하죠. 니코동 재련을 완전히 인수했고요. 대한민국 1위의 이제 구리 재련 기업이고 금 재련 기업입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그런 성장세를 고스란히 이제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조금씩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금과 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려왔었고, 최근에 신고가를,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죠. 사실 구리 같은 경우도 금, 은 못지않게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일단 재고가 부족하고요.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원자재들의 가격이 하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혹은 전기차 등 혹은 전선도 마찬가지고요. 구리의 쓰임새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고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승세가 있다는 점. 사실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LS의 실적도 지금까지 정비례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왜냐면 LS는 구리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전부 다 비용 전가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사실 매출액이 상당히 좋아지고, 매출액이 좋아지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 실적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얼마 전에, 오늘이죠. 오늘 이제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좀 수익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LS 21.25% 수익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증을 좀 해주셨고, 이런 식으로 인증해 주셨습니다. 이게 뭔 일이나요? 지금은 크지 않지만 수익 인증해봅니다. 갔는데 이렇게 남겨주셨고, 오늘 두 번의 인증이 있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40% 이상 수익 중인 거 인증 받았었고, LS도 조금 인증을 해주셔서 좀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일단 탄소 제로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열쇠로 결국 저는 해상풍력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 가장 잠재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런 뭐랄까요, 풍력? 바람개비라고 하죠. 그런 풍력에 대한 해상 풍력을 설치하면 그 끝이 아니죠. 해상 풍력에서 설치되고 전력 인프라를 육상 쪽으로, 육상 송전소로 이제 보내야 되는 역할을 이제 해적 케이블 그리고 변전소, 변압기 등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부를 LS가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상 변전소에서 전력들을 모읍니다. 해상 풍력기가 이제 만든 그러니까 전력을 모아서 해안으로 송전을 하는 거죠. 근데 해저 케이블을 그러면 해저면 깊이 있게 깔아야 되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몇 개 기업밖에 못해요.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만 하더라도 바다 깊숙이 이런 특수한 해저 케이블을 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죠. 따라서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나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기업들 그리고 유럽 기업들이 거의 독과점하고 있었는데 LS가 유럽과 미국 시장을 뚫었어요. 그만큼 이런 경쟁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 전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수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사실 유럽이라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그런 기업들이 거의 괄목할 만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LS가 미국의 뉴저지 그 유럽 쪽에서 진출을 함으로써 굉장히 좀 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대만같이 좀 가까운 지역들, 유럽이라던가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와 가까운 기업들은 가까운 국가들은 LS가 실제로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만의 해저 케이블 물량만 8천억 원의 수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1조 원 이상의 수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전력 인프라 그리고
구리 및 금 재련 이쪽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해저 케이블, 특히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혜, 특히나 이제 미국 그리고 유럽 시장을 뚫음으로써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참고로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같이 가까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싹쓸이 수주를 하고 있다. 이미 8천억 원 이상을 수주를 했고, 미래에는 1조 원 이상의 수주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저 케이블이라는 게 이제 구리선으로 만드는데, 이 구리선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 지름을 15cm 이상으로 이제 꼬아야 돼요. 세 가닥씩 꼬음으로써 굉장히 좀 바다 깊숙이 깔리다 보니까 기술적인 경쟁력이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제가 필승사단 이제 모임 때도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쟁 강도예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경쟁 강도가 굉장히 약해요. 전 세계적으로 몇 개의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통 이쪽 해저 케이블을 만드는 기업들 대부분의 그런 PER이 사실 대부분 다른 기업들 기준으로 PER이 대략 한 25 정도 됩니다. 약 PER이 약 25 정도 되는데, 이제 LS 같은 경우는 PER이 한 5, 6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제가 잠깐 이제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면, 일단 시가총액이 대략 한 2조 4,800억 정도 됩니다. 2조 5천억 정도 되죠. 그에 반해서 실적이 대략 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5,700억, 영업이익은 8,700억이기 때문에 이제 PER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따라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로는 한국 기업이라는 점. 사실상 한국 기업들은 해저 케이블 쪽에서 경쟁력이 좀 없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 부분을 빠르게 꽤 부져나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오늘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LS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는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거의 2개 정도 기업밖에 없고요. 중국도 한 2~3개 정도 기업밖에 없고, 그 외에 미국과 유럽 기업들 중에서도 한 3~4개 정도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몇 개의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이런 산업치고는 시장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특히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이 있어서 이제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보일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저는 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네덜란드라던가 혹은 북미의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 등에서 해상 풍력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를 이미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경쟁력이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지켜볼만 해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경쟁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지켜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자, 주봉으로 봤을 때에도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하고 있죠. 따라 지금부터는 좀 가벼운 흐름을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닙니다. 이제 52조 신고가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 라인까지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좀 가벼운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가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라인이라던가 혹은 변곡점 부근에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지분 100%를 인수한 이제 LS 니코동 재련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 나오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3,500억 정도가 나왔었고, 이제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5천억 정도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사실 LS가 지주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장된 회사가 거의 없죠. 자회사가 거의 없다는 점. 어떻게 이제 핵심 이제 자회사로 일컬어지고 있는 LS 니코동 재련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점, 그 ESS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참고로 이제 LS M&N 니코동 재련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국내에서는 당연히 1등이고요. 구리 기준으로 당연히 1등입니다. 세계에서도 2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구리와 관련되어서는 LS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구리라던가 혹은 신재생 에너지망 이쪽에 대해서는 거의
탑픽으로 꼽아도 될 정도의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주가만 신고가이지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다는 점, 특히 KT 서브마린의 지분 인수를 계기를 통해서 사실 이런 포설선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을 시공하고 바다 밑에 깔아주고 이런 것들도 이제 기술력을 이제 차지를 함으로써 턴키 방식,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LS가 다 해주는 방식도 이제는 가능해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쪽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전 세계 1위의 해상풍력 그런 유틸리티 기업이죠. 데마크 기업입니다. 오스테드와도 이미 수천억 정도의 규모의 그런 입찰을 따냈다는 것만으로도 세계 1위 기업과 이제 협력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따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성장하는 기업이고, 이제 막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ESS 기업도 이제 지분을 인수를 함으로써 거의 LS 일렉트릭이 100% 지분을 보유한 이제 미국 기업인데, 한이핀이라고 이제 주요 ESS 기업입니다. 저는 ESS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ESS 몇몇 기업들에 투자 중이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ESS 기업이 투자 중이고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이쪽에 대해서 저는 꾸준히 지켜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볼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에 대한 분석이었고, 저는 변곡점이 더 만들어질 경우, 지지란이 확인될 경우 아직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밝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LS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필승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